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걱정 없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법, 좋은 부채, 나쁜 부채,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과 이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유익하고 더 발전된 내용들을 꾸준히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내가 직접 일하지 않고 내 자산이 열심히 일하게 하여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전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이 금전적 자유를 빨리 누릴 수 있다고 이 돈 걱정 없는 삶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좋은 문장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 속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은 항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담당 요리사를 따로 두고 있다. 그보다 적게 버는 이들은 직접 요리를 해 먹거나 외식도 좀 비싼 식당에서 하곤 한다. 하지만 중간 수준의 임금밖에 벌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만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건 아니다. 물론 로버스트나 캐비어를 먹을 수는 없겠지만 채소, 과일 및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좀 더 좋은 아이템들과 명품들이 개인이 추구하는 일상의 자유와 열정을 바꿔놓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투자는 어렵고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미도 있다. 투자는 평생 공부하고 끝없이 신경 써야 하는 자산관리 영역이다. 어린 나이에 금전적 자유를 달성한 이들이라면 직장에 다니기보다 투자 및 자산을 관리하며 보낸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하려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월급을 모으거나 검소하게 생활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둘 수 있는 10%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에 도전하라.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면 역사적으로 10%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해온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걸 고려해 보라고 하네요. 혹은 당신의 일이나 라이프 스타일과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뭔가에 주력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는 많다. 이들을 탐구해 보는 걸 망설여서는 안 된다. 언제나 적극적인 태도로 금전적 자유의 조기 달성을 추구하라. 그 다음 문장은요. 주식시장, 좀 더 구체적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별다른 노력을 쏟지 않고도 평균 수준의 결과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면 별로 노력하거나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단, 이때 금전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버는 돈과 쓰는 돈의 차이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 뿐이다. 보수적 안전 인출 비용을 적용해 주식 투자로 금전적 자유를 달성하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소득은 계속 늘리고 소비는 줄여야 한다.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장 분석을 통해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인덱스 펀드에서 기록하는 평균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돈을 관리해 줄 펀드 매니저를 선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식에 투자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성공을 꾸준히 달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덱스 펀드를 통한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간 2,5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12년 안에 금전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연간 저축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늘리면 그것은 8년으로 줄어든다. 인덱스 펀드 투자 전략을 자산 축적의 주요 수단으로 삼을 경우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물론 부동산에 투자했다
파산한 사람들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그 문장을 발췌했는데요. 물론 부동산에 투자했다 파산한 사람들도 많다. 이는 투자자 공부를 게을리했거나 경제적 여건이 부동산 투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만 해도 수백만 명이다. 이는 기본 원칙에만 충실하면 임대부동산으로 자산을 쌓는 게 드물거나 유난히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동산 투자자로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 그 기본 원칙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득 규모에 비해 검소한 삶과 비즈니스를 꾸려간다. 예상치 못한 수리 및 유지 작업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을 비축한다. 세 번째, 금융 및 유지 비용을 제외하고 자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을 매입한다. 네 번째, 선호도 높은 지역 혹은 누가 봐도 선호도가 점차 높아질 것 같은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다. 다섯 번째, 세입자 및 거래처 사람들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한다. 여섯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처신한다 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한다. 목표는 돈과 시간을 쓰는 데에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발전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최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더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발췌했는데요. 좀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들으면서 자란다. 하지만 슬프게도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은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금, 공동소유시설, 케이블 TV 요금, 그리고 행복한 중독을 일으키는 아이템에 돈을 대기 바쁘다. 세상에도 좋지 않은 음식을 사 먹느라 돈을 물쓰듯 쓰고 곧 자동화될 예정이라 소득 증대의 가능성도 희박한 지루한 업무에 매진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 이제 당신에게는 금전적 자유를 달성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 지식, 그리고 동기가 존재한다. 더 이상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없지만 신락 같은 희망은 당신이 확보한 돈과 시간과 못할 게 없다. 당신만의 자산을 우측하고 당신의 시간을 되찾아서 두 가지를 모두 현명하게 사용하라. 당신만의 삶을 살 채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네요. 자, 결론 정말 멋지죠. 이렇게 금전적 자유를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